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요, 주가 3천 시대를 지켜 세웠습니다. 저는 이게 지켜 세울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가 3천이 기업의 현재 실적과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희망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야. 참 모른다. 몰라도 진짜 모른다. 저는 이런 말밖에 안 나와요. 딱. 지금 신문 조금만 보면요. 아니 정환진 TV 앞에만 조금만 보더라도 경제가 얼마나 위기인지, 그리고 자산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한지, 실물 경제와 자산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지금 기업의 현재 실적이 좋다고요? 미래 가치가 좋다고요? 미래 가치가 좋고 현재 실적이 좋은 기업은 몇몇 기업 뿐이라니까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굉장히 강하다니까요. 왜 이렇게 부풀리죠? 아니 빚내서 집 사라고 했다고 그야말로 과거 정부를 쥐잡듯이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빚내서 집 산 사람들 지금 엄청난 부자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뭐예요? 결국은 빚내서 주식 사라는 이야기예요? 집 사지 말고?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발상이에요. 말도 안 되는 발상. 자산 인플레이션이 이만큼 심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한 방에 꺼지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런 말을 대통령이 나서서 하죠? 저는 대통령이 나서서 자꾸 주식 이야기를 하고 주가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마음에 들지 않아요. 경제는요, 여러분. 경제는 경제 원탑이라면서요. 맡겨야 돼요. 큰 그림만 봐야 돼요. 큰 그림만. 대통령이 시시콜콜 간섭하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안 그래도 정치화되어 있어서 문제인데 더 정치화됩니다. 더 정치화. 부동산이 정치화가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우왕좌왕 난리도 아니었잖아 지금 부동산이. 지금도 난리도 아니고. 부동산을 정치화시킨 장본인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제는 주식시장의 정치화까지 시킨단 말입니까? 사실 이렇게 가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언제 무너질지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 게 주식시장. 여러분 보세요. 3월 19일 날 경제가 진짜 안 좋아서 1457.64였습니다. 지금 12월 9일 날은 2754.47이에요. 이 갭차가 얼마나 큽니까? 갭이 엄청나잖아요. 만약에 이런 갭이 덮쳐갖고 그야말로 뭣도 모르는 서민들, 주린이들은 대통령 말만 듣고 만약에 투자해서 손실 나면 대통령이 책임집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게 주식이에요. 주식이 이만큼 올라간 게 뭔가요? 이겁니다. 이거. 광해 통화량. 지금 통화량이 얼마예요? 10월 달 기준으로 보면 3,150조 5천억 원이면 역대 최대. 엄청난 돈이 지금 시중에서 철철 넘친다는 거예요. 그 돈에 대한 투자처가 없으니까. 주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에 부동산은 옥죄고 또 옥죄잖아요. 뭘 집만 샀다 하면 세무조사 하려고 더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가서 주식이 이렇게 된 건데, 게다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B2에서 나중에 집 사자, 연끌해서 집 사자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만큼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지금 실물과 자산의 괴리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해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지켜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제를 모르니까 이제 주식시장도 전체를 정치화하려고 하는 건가요? 여러분, 간단한 지표 하나만 봐도 지금 주식시장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압니다.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입니다. 파란색이.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어떻게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쭉쭉쭉쭉 빠지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10월 말 현재 98.3까지 떨어졌습니다. 98.3까지. 1월 달에 100.7이었어요. 이게 98.3까지 떨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이건요. 지금 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심하면 심하지. 그런데 빨간색 보세요. 코스피 주가 추이예요. 실물과 자산의 괴리가 크죠. 괴리가 이렇게 크는데도 대통령이 나서서 빚내서 주식 사라고요. 여러분, 이런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개하고 산책을 한다고 쳐요. 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주인 근방을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주식도. 주식 가격이 얼마나 높아가든 아니면 얼마나 내려가든 결국은 실적, 실물을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실물을. 언젠가는 실물과 같이 가게 돼요. 지금 현재 실물은 망가지고 있어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망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망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그 반증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는 망가지고 있는데 주식을 사라고요? 이렇게 사다가 만약에 어떻게 돼요? 한 방에 펑 가게요? 게다가 대통령이 나서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정책이 정치화된 것처럼 주식시장도 정치화됩니다. 정치화되면 이거 시장경제 원리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공매도 금지 조치 말입니다. 내년 3월로 해제됩니다. 이제 또 연장할 거예요. 이거 또 연장할 거예요. 대통령이 주가 3천 가져와 했는데 정책당국에서는 또 어떻게 움직일까요? 조달 수단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하다가 경제 병상을 만들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병상도 없어서 쩔쩔쩔쩔 매고 있는데 자칫 이렇게 하다가 경제 병상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자꾸 자산만 일하게 하죠. 자산만. 이게 여러분 대통령이 실제로 해야 될 거는 투자, 창업, 소비 이쪽을 자꾸 독려해야죠. 창업하면서 기업가 분위기 살려야 되고요. 소비하면서 소비자 물가 좀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기업이 생산을 하죠. 뭐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저는 진짜로 답답한 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이 되니까요. 결국 시장을 완전히 무시한 그런 정책들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이라는 것은요. 다이나믹합니다.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수요 측면에도 그렇고 공급 측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다양한 변수와 어떤 역동성이 가격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획일적으로 정부가 가격을 결정해 주고 있다 이러면요. 그 시장은 붕괴합니다. 저는 정부가 시장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시장을 보고 제대로 봐야 돼요. 대통령이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보인단 말입니다. 왜 자산에다가 저렇게다가 이야기를 하는지 짐작은 있어요. 짐작은. 주가 3천 띄워서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년 재보궐선거에. 그러면 문재인 빠들 다 거기다 쉽게 말하면 투자하겠죠. 주식 사겠죠. 제발이지. 주식시장까지 정치화시키지 마세요.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장은 잘 돌아간다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 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